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0월 3일 토익 스피킹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지문 읽기에서 Question 1, 첫 번째 지문은 라디오 방송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라디오 날씨 방송이었는데 출제된 단어들이 Good evening, Welcome back, Radio, Weather forecast. 얘네들 다 자주 나오는 애들이죠. 발음 연습해 주시고요. Question 2. 두 번째 지문에서는 방송 내용입니다. Podcast. 방송 내용이었는데 arts. 그리고 podcast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projects. 또 landscapes. sculpting. works of art. 이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네요. works of art는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자주 같이 다녀요. 그래서 연음 신경 써주셔서 works of art 이렇게 마치 긴 한 단어인 것처럼 읽어주시면 듣기에 훨씬 자연스럽겠습니다. Part 2. 두 번째 파트는 사진 묘사이죠. Question 3. 부엌같이 생긴 그 식당에 가면 kitchen 있잖아요. kitchen이 뭐 식당 kitchen 같기도 하고 cafeteria kitchen 같기도 하고 이 장소가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는 시험 응시자가 알 길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좋은 첫 문장입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어디 하고 이 어디 자리에 cafeteria가 들어가도 되고 restaurant이 들어가도 되고 뭐 kitchen 이 들어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빨간색 부분 한번 보실게요. That appears to be 어디 That appears to be 어디라는 것은 마치 어디처럼 보이는 하고 나의 추측이 들어간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디 자리에 들어갈 명사에 있어서 선택권이 좀 많다는 거예요. 자, 요 첫 문장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연습을 해가시는 게 점수에 도움이 될 겁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a kitchen. 이렇게 자연스럽게요. 남자 2명이 보이네요. 남자 1명. 은 택배같이 이렇게 포장된 물건, 비닐봉지 같은데 포장된 물건을 커터라 그러나요? 그 칼로 이렇게 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우선 이 패키지를 열고 있다는 opening a package 하면 되는데 이 칼은요 knife가 아니고 드르륵 해서 박스 자르는 그 칼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a box cutter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opening a package with a box cutter 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혹은 이게 뭔지 아예 모르네? 했을 경우에는 그냥 opening a package 여기까지만 해주셔야죠. 거기까지라도. 두 번째 남자는 저쪽 뒤에서 카메라를 등지고 여기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다. 요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opening a drawer 하면 되겠죠. opening a drawer 하고 있는데 토익 스피킹 시험의 사진 묘사에서 등을 돌리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등을 돌린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면요. 이게 되게 뭐랄까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 그러니까 채점자가 들었을 때 잘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등을 돌리고 이 표현 하나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opening a drawer 카메라에 등을 돌린 채 with his back turned against the camera 이 표현 알고 가시면 좋아요. 물론 여자가 등 돌리고 있을 때는 with her back 남자가 등 돌리고 있을 때는 with his back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는 with their backs turned against the camera 이거 연습해 가시면 참 도움되는 표현입니다. 시험에 나온 사물들은요. 그 싱크대 있죠. kitchen sink가 보였고 칼이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knives 복수로 knives 그리고 접시들도 몇 개가 보였어요. plates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Part 3 세 번째 part 얘기해 볼게요. 요거는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역사 유적지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네요. 4번 문제에서는 how often, who 요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인 거죠.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럼 그 뒤에 뭐라고 물어보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하니. 얼마나 자주, 가니. 그러면 나는 얼마나 자주, 한다.
나는 얼마나 자주? 간다. 라고 질문에서 나머지 내용은 베끼면 되기 때문에 how often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once or twice a year. 1년에 한두 번. 요 정도의 답변이면 좋겠죠. who. 누구랑 가니? 누구랑 하니? 그러면 누구를 빨리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with my mother 하시던지 with my friends 하시던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어요. 5번 문제에서는 do you enjoy?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적 유적지가 주제였기 때문에 역사적 유적지에 가는 걸 즐기니? 이런 질문이었지만 이 밑줄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는 do you enjoy 밑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답변은 yes, I enjoy 밑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화면에 나와 있는 질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게 이게 좋은 답변이에요. 답변하기도 쉽고 그 뒤에 추가 문장으로 한두 문장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간단한 문장들 추가하는 문장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6번 문제가 어려웠어요. 요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6번 문제였습니다. what 이라는 단어가 2개가 하나의 질문에 들어있었는데 어떤 유적지 그러니까 유적지를 하나 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니?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 어떤 유적지에 갈까? 거기 가면 뭐 볼 수 있니? 이렇게 2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유적지를 하나 얘기를 해주실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고유명사 하나를 빨리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궁 이런 식으로 좀 둥글게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복궁이라고 말을 하셔도 괜찮아요. 한국말, 우리나라 말을 시험, 토익 스피킹 시험 내내 뭐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좋지 않지만 고유명사일 경우에는 고유명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이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고유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복궁 이런 얘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a traditional palace. 전통궁 near my house. 우리 집에서 가까이 있는 그 전통궁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경복궁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30초 답변, 6번 문제는 30초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라 좀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스토리를 잘 풀어야죠. 경복궁이라고 얘기를 꺼내셨는데 뭐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해도 좋죠. 그러나 어려워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영어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문장 위주로 시험을 보시는 것도 점수를 위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palace itself is beautiful. 이런 거 있죠. 주어는 형용사다. 이 주어는 형용사다. 라는 문장을 하실 때 형용사 앞에 뭔 단어 하나만 살짝 넣어줘도 문장이 훨씬 고급지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beautiful 하지 마시고 incredibly beautiful 하시던지 extremely beautiful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만 넣어주시면 유창성이 더 좋게 들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문장 또 하나 드리자면 There are more within the palace. 이 palace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고 밑줄 자리에 뭐 생각나는 명사 하나 정도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any nice walking paths. 여러 개의 굉장히 좋은 산책로가 있다. 궁 안에. 해서 밑줄 자리는 여러분들이 몇 개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할 말 없으면 나무가 많다라든지 이런 거라도. 질문이 6번 문제가 어렵네요. Part 4 보겠습니다. Part 4. 우선 이 정보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정보에서 7번 문제는 개회사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해줘.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회사를 쭉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7번 문제에 주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개회사 윗줄에 있는 첫 번째 스케줄이죠. 정말 드물게 두 번째 줄 읽어줘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이번 주 시험은 7번 문제가 굉장히 드문 시험이라고 볼 수는 있죠. 당연히 이게 드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회사라는 단어가 화면에 떡하니 나와 있고 듣기에서도 개회사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질문이 여기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걸 알기가 어렵지는 않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8번 문제에서는 이 컨퍼런스가 끝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후 시간 3
을 보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 끝나는 시간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8번 문제에서 끝나는 시간이 이거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 이후에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답변은 Actually, the conference will end at 몇 시. 사실은 이 컨퍼런스는 몇 시에 끝납니다. 라고 맞는 시간을 정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9번 문제는 demonstration 관련 다 얘기해줘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 demonstration 두 개 보이시죠? 이것만큼 9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또 높은 것이 workshop 두 개 보이시나요? workshop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오늘 시험에서는 demonstration 다 얘기해줘 라고 나왔지만 다음 주 시험에서는 workshop 다 얘기해줘가 나올 확률이 똑같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 한번 쭉 볼게요. 사람 이름 1, 2, 3, 4, 5, 6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죠. 사람 이름이 9번 문제로 나올 수는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전 스케줄 다 읽어줘, 점심시간 후 스케줄 다 읽어줘 하기에도 점심시간 전에 3줄 너무 많아요. 점심시간 후에도 3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9번 문제 나올 확률 떨어지고 네, 그러면 나올 만한 거 2개밖에 없는 거죠. demonstration, workshop. 그렇습니다. Part 5, question 10 얘기를 해볼게요. 신유형이 나왔네요. 이 문제점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일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대요. 행사를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약한 그 장소에서 그들이 실수를 하여 다른 사람들 예약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한 개인데 그 장소를 써야 되는 그룹은 2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다른 장소를 급하게 예약하는 것이 가능했대요. 다행이죠. 네, 그런데 내일 참여하는 방문객들, 그 사람들이 바뀐 장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알릴까? 우리 장소 바뀌었다고? 네, 그게 문제점이었습니다. 듣기 안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가 벌써 온라인에는 공지를 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공지를 하자라는 해결책은 참 옳지 못한 해결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공지 벌써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 하나가 더 필요한데 간단한 해결책 제시를 하나 해드리자면 모두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call everyone. 이것도 참 좋은 해결책입니다. 더 좋은 해결책이 되려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을 좀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티켓을 살 때 전화번호를 남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할 수가 있다. 이런 부연 설명을 넣어주시면 더 화려하고 이쁜 답변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영작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 you know, they have to leave their number when they buy a ticket. 여기에서 have to leave their number when they buy a ticket.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은 이 두 단어 봐보세요. have to leave their number. have to leave their number when they buy a ticket. 시제를 한번 보세요. 시제. 근데 티켓을 산 것은 과거이고 전화번호를 남긴 것도 과거일 텐데 had to when they bought a ticket 이렇게 동사를 과거 동사 쓰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린 건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티켓을 샀었을 때 전화번호를 남겼었어야 됐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과거 동사를 쓰는 거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자주 진행을 하는데 주로 티켓을 살 때 이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남긴다 하고 ongoing 계속 진행되는 그런 거라면 과거 동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의 시제는 여러분들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라는 것은 요거 have to 그리고 buy 하셔도 되고 아니면 had to, bought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part 6, question 11, TOEIC speaking 마지막 part 얘기해 볼게요. 고등학교에 가면 자판기가 있죠. 네, 다닌 지가 오래돼서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있겠죠, 자판기가. 거기에서 뭐 건강 음식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후기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는 B와 직결한다. 이런 표현들을 꼭 몇 개를 챙겨가셔야 돼요. 문장을 아주 바닥부터
새롭게 영작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버벅거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엄청 유창하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 자주 돌려쓰기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챙겨가시는 거는 정말 이 비싼 시험에 대한 예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 음식만 판매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는 B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학생들의 건강은 그들의 집중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단어만 바꿔주시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표현들을 연습을 해보시는데, 표현 1개, 2개 이 정도만 챙겨갈 게 아니라 그래도 한 5개, 10개 이 정도는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여기저기 막 쓸 수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파트별 핵심 요약이라고 해서 Part 1, Part 2, Part 3 이렇게 파트별로 핵심을 요약해서 올린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Part 3 영상과 Part 6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아주 좋은 표현들 여러 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도 챙겨보시면서 이런 표현들 내 걸로 만들어주시고,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6번 문제가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6번 문제 답변 아예 못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I 이렇게 너무나 버벅대신 분들이 많았던 그런 시험이었고, 시험 문제 자체도 아주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6번 질문 하나만 가지고 보면 난이도 9, 난이도 10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토익 스피킹 시험에는 6번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6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내가 너무 망했다. 아니면 6번 문제가 되게 어려워서 내가 망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감점은 동일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감점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번 문제 요 문항 딱 한 개 답변을 잘 못했다고 예를 들어 170점이 나올 것이 130점으로 뚝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6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전체적인 시험으로 봤을 때에는 난이도 6. 네, 중간보다 살짝 어려운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